먼저 어덜트, A, 어덜트죠. 성질을 보세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죠. 예, 성질, 정보 수집 지향, 사실평가적, 객관적, 합리적, 지성적, 분석적, 예,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언어는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누가, 왜, 계속 따지지요. 언제, 얼마,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사고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또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견으로는 이런 종류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어른 자아가 나타내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하나를 계속 하나씩 말씀드릴 때요. 그냥 듣지 마시고요. 나는 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나는 어떤 소리와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가? 또 나의 자세와 동작과 표정과 몸짓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발견해 내려고 하시면서 그 아래 쭉 나와 있는 그 목록들을 보시길 바래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찰을 하시고 난 후에라야 여러분의 자아도를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각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CP, 얼마만큼의 MP, 얼마만큼의 A, 얼마만큼의 AC, 얼마만큼의 FC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을 잘 이해하고 이해한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분석해 보시면서 쭉 그 아래의 목록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A. 어른의 소리와 말투는 이렇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소리. 이분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이죠. 톤이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단조롭죠. 언제나 일정한 음조를 가지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냉정하다 싶은 그런 말투나 생각, 언어가 나타납니다. 말하는 상대편의 내용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자신의 의견도 많이 설득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마 대화를 하실 겁니다. 자세 이하를 보시면 이분들은 주의 깊게 듣고요. 냉정하고 관찰적이고 기계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세는 언제나 안정되어 있고 상대편의 눈과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때로는 타산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고 계산하면서 대화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나 비굴하거나 너무 권위적이거나 하지 않고 배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아 상태 중에 adult, 어른 자아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다른 걸 알아야 비교가 되겠죠? 아랫부분에 다른 것들의 특징을 알아야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내려가서 어버이의 자아 상태를 보겠습니다. 어버이의 자아 상태 중에 CP, Critical Parent 보세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적이고 봉건적이고 비난적이고 징벌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 내 생각이 옳으니 나를 따라라. 예,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CP가 높게 나타날 확률이 있습니다. 언어는 주로 이렇게 나오죠. 당연하지 또는 격언이나 속담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이론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한번 말했으면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언어들이 나타나고요. 또는 이렇게 판단적인 언어들이 있죠. 못 쓰겠군, 안 되겠군, 멍청하군, 혼내야지, 이런 언어들 있죠.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나중에 너 그러다가 후회할 걸.
예, 이런 식의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게 여러분이실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주변에 이런 분들을 몇 번 뵀습니다. 예, 저는 CP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요. 제 주변에는 CP를 가진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분들의 소리나 말투는 단정적이고요. 조소적이고요. 의심을 품고요. 말투가 강압적이고요. 또 하나는 도와주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 도와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판단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이럴 수 있죠. 또는 교훈적이고 설교적입니다. 교훈적이고 설교적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회 목사님들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상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항상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예, 그런 소리와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CP의 특징입니다. 자세히 이해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동작과 몸짓과 표정을 짓느냐 하면 자신을 과잉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전능자적인 태도, 예. 이렇게 몸이 뒤로 젖혀져 있다든가 아니면 항상 몸이 반듯하다든가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직접 항상 이렇게 바로 지적하고 가르치는, 직접 가르치고 지적하는 그런 동작 자세가 많이 나타나고요. 지배적이고요. 언제나 잘난 척하죠. 언제나 자기가 상사인 척하죠. 그리고 도전적이고 또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주먹으로 책상을 친다든가 아니면 그 앞에만 가면 내가 꼭 뭐가 되는 느낌. 내가 항상 비난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자세와 동작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에 속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CP가 많이 있어요. 예. 이것하고 대비가 되는 개념이 NP예요. Nurturing Parent.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부모님.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어떤 성질을 가지시겠어요. 응석을 받아주고요. 보호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배려해주고요. 동정해주고요. 구해주고요. 예, 언제나 이런 성격과 성질을 갖고 계시죠. 예. 정말 엄마 그럴 때 느끼는 그 푸근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언어 특징이 나타날까요? 알겠어. 너가 참 외롭다는 거구나. 참 잘됐다. 염려 마라. 그래, 난 알 수 있단다.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야, 참 잘됐구나. 힘을 내라. 힘을 내. 나한테 맡겨둬봐. 내가 해볼게. 또는 너 참 좋은 아이다. 야, 걱정하지 마라. 또는 걱정 마세요. 또는 아랫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아랫사람이 이런 NP가 강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하고 비록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낮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항상 여러분을 도닥이고 힘을 주는 그런 일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예, 힘을 내세요. 이렇게 주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분들 아마도 NP가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이 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소리와 말투는 어떨까요? 안심감을 주겠죠. 좋죠. 이분들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좋죠. 또 징벌적이지 않아요. 내가 다 이해받고 평가받지 않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항상 들겠죠. 그리고 내 기분을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를 항상 동정하고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따뜻하다, 부드럽다, 온화하다. 예,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ANP가 강한 분들이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소리와 말투로 대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NP는 어떤 자세와 동작, 표정을 가질까요?
과보호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이것이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것, 지나치게 내가 뭐든지 다 해주려는 것, 지나치게 내가 책임을 지려는 것,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또는 미소를 띠거나 항상 수용해 준다든가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든가 배려를 항상 한다든가 돌보는 데만 열중한다든가. MP가 참 좋은 것 같지만 MP가 너무 강하다 보면 다른 사람 돌보느라 자기 삶을 돌볼 겨를과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돌보는 데 열중하는데 동시에 자기의 삶도 돌봐야 되겠죠. 아무튼 돌보는 데 열중합니다. 천천히 귀를 기울인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내민다. 이런 것이 MP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MP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100점 만점으로 각각 몇 점 정도 되는지 할당을 해보시기 바래요. 각각 몇 점 정도 되는지 할당을 해보세요. 번의 이론에 따르면 번이 또 프로이드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걸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근대 물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성격의 구조를 얘기할 때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전체 리비도, 삶의 에너지죠. 성적인 에너지. 이 성적 에너지의 양은, 총량은 일정하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절대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번 역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P, A, C 이 세 가지 상태의 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다만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이 100이라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P와 A와 C, CP, MP, AC, FC 여기에 각각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100점을 기준으로. 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P, AC 전체에 흐르는 에너지 역시 일정하거든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한데 다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흘러다니면서 어디에 더 집중되었느냐 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자아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쉽게 산술적으로 여러분의 자아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만히 보세요. 그 평균을 내면 이게 20점씩 다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으면 아주 고르게 균형을 갖추고 분배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몇 점 정도씩을 각각 내가 줄 수 있는지 그런 계산도 옆에서 같이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어른 자아와 부모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자아 상태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AC, 어댑티브 차일드는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잖아요. 눈치꾼. 그러니까 반항적이고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고 어떨 때 보면 또 순응적일 때도 있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환경에 맞추어서 억제해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주변 환경, 주로 이것이 부모의 태도겠죠. 부모의 컨디션 이런 거를 봐서 아이가 부모한테 의존적일 때도 있고 부모한테 순응적일 때도 있고 이때 내가 한번 반항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반항적일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죠. 그것이 첫 번째 A씨의 성질입니다. 두 번째 이 A씨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내 의견을 말해놓고 나면 안 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뭐를 할 작정입니다. 작정인데 나중에 환경 따라 형편 따라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것이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나 사람들이. 또는 보세요. 여러분 어댑티브 차일드는요. 마음 한구석이 언제나 쓸쓸하고요. 우울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다른 사람한테 맞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분할 때도 있겠죠. 화도 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환경에 좀 맞춰서 적응한 것 같으면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좋아요. 이런 언어도 사용될 수 있고요. 또는 눈치를 보면서 항상 뭐뭘 해도 괜찮을까요? 뭐뭘 해도 좋을까요? 예, 이런 식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런 언어 여러분 사용하세요? 어떤 소리와 말투를 A씨가 사용하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겠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적응적인 것인지 적응적이 아닌 것인지 부모의 인정을 받는 것인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요. 좀 끈덕진 그런 말투, 소리, 끈덕지고요. 뭔가 이렇게 칭얼댄다는 느낌. 그 다음 어떨 때는 조심스럽고요. 조심스럽게 말하고요. 또 여운이 남고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뒤에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다 말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여운이 남고요. 물어뜯는다든가 좀 한스럽다든가 이 한스럽다는 게 앞에 보면 슬프다, 우울하다, 분하다 이런 느낌하고 통하겠죠. 또는 때로는 격분한다든가 애처롭다든가 또는 눈치를 보면서 소근소근 된다든가 이런 소리와 말투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댑티브 차일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강의로 계속 보십시오. 어떤 자세나 동작이나 표정, 몸짓이 나타날까요? 이분들은요 좀 영악하다 그럴까요? 영악하다. 뭔가 이렇게 재주를 부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뭔가 다른 뜻이 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중적인 느낌이 약간 들겠죠? 또는 탄식을 한다든가 동정을 구한다든가 그럴 때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환경이 좀 바뀔까? 이런 생각에서. 또는 반항적이라든가 겁에 질려 있다든가 알랑거리거나 수선 맞다든가 이분들 어떤 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 좀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또 저런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수선스럽다든가 아니면 침울하다 또는 사양하지 않는다 도전적이다 정면으로 사람들을 안 쳐다본다 또 마음을 너무 쓴다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세, 동작, 표정, 몸짓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프리 차일드예요. 자유로운 어린이.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어린이. 성질을 보겠습니다. 본능적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직관적이고 또 감정적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행동하고 봅니다. 이게 아주 순진한 어린이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이런 성격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언어는 감탄사가 많이 나옵니다. 정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감탄사가, 좋아. 큰일 났네. 이런 감탄사가 많이 나옵니다. 또는, 단순하다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면에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좀 단순하고 산뜻한 느낌, 순진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 아프다, 이런 거 아주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은. 그리고 좋아요, 싫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좋다, 싫다, 갖고 싶다. 여러분 앞에 어댑티브 차일드 같으면 갖고 싶은 걸 내가 갖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내가 저걸 못 가지니까 분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칭얼대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프리 차일드는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난 저게 좋아. 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부탁도 잘합니다. 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못해요. 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좋으면 기뻐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순진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리나 말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재고 이러는 거 별로 없죠. 일단 모든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를 개방하고 열어놓습니다. 개방적이고요. 느긋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든가 여유만만합니다. 여유만만. 그리고 감정적이고 흥분적이고 언제나 그 사람은 좀 밝은 것 같고 또 실증이 나지 않고 담백하고 또 티 없고 언제나 즐겁고 이런 말투와 소리를 사용하는 사람들 프리 차일드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투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춰 보세요. 그 다음 어떤 자세와 동작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활발하고 자발적이고 잘 웃고요. 익살맞고 장난꾸러기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유머가 풍부합니다. 낙관적이고요. 때로는 너무 공상적일 때도 있고요. 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일 때도 있겠죠. 그리고 자세는 항상 이렇게 좀 이완돼서 릴렉스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응석을 부릴 때도 그 솔직한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FC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자, 대충 계산이 되셨나요? 계산이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에고그램을 그려볼 순서입니다. 자도 여러분의 에고그램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여기다 쭉 적으세요. CP, MP, A, AC, FC. 각각이 뭔지는 이제 충분히 아셨죠? 예. Criticizing parent, nurturing parent, adult, adaptive child, free child. 예, 각각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100점을 기준으로 또는 100%를 기준으로 각각 몇 프로 정도를 여러분 CP, MP, A, AC, FC에 각각 주실 수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했죠.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그래프의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막대 그래프 아세요? 네, 그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CP는 10%, 나의 MP는 20%, 나의 A는 20%. 똑같아야 되죠? 20%. 나의 AC는 10%. 나의 FC는 나머지 하면 얼마입니까? 40%. 네, 이렇게 한번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자아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자아도를 가진 사람. 예,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예, 이해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그 어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이 많이 발달하지는 않은. 그 대신에 뭐가 발달한? 프리 차일드가 발달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일단 행동하고 보는. 예,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마 이런 식의 자아도가 그려지겠죠.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종이하고 연필을 꺼내놓고 여러분들의 자아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예,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에고 스테이트, 자아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아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강의록의 맨 뒷부분에 보면 타입 A와 타입 B 두 가지 질문지가 나와요. 지혼자인 분들은 A, 미혼자인 분들은 B 질문지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서요, 거기 50문항씩 나오는 그 질문지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따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에 체크를 하셔서 채점을 하고 나면 검사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아도를 아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의 자아도를 그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리 검사를 통해서, 에고그램이라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도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자아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이런 자아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느냐 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강의록에 보시면 어디쯤에 있냐 하면 그 큰 제목 2번 이론의 소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세요. 보시면 1. 자아 상태에서 고찰한 기타 이론들이라는 제목을 찾으셨어요? 1. 자아 상태에서 고찰한 기타 이론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떨 때 그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자아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parent, adult, child 이렇게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사이에서 네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고 여러분 강의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혼합, 베타, 장애, 이완 경계입니다. 예, 다시요. 혼합, 베타, 장애, 이완 경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PAC 있어요. Parent, Adult, Child. 이 세 가지 각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 섞여 있는 경우, 사람들에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타는요, 이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 서로 이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서 단절되어 있는 경우, 이때도 문제가 나타난다. 또는 PAC 중 하나의 경계가 없는 경우, 여기에 경계가 아예 없던가, 아니면 여기에 경계가 없던가,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완 경계. PAC가 각각 경계선이 없이 그냥 다 섞여서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혼합, 베타, 장애, 이완 경계. 이것이 서로 복잡하게 나타나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C가 강한 사람, 특히 그 중에서 프리 차일드가 너무 강한 사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제가 볼 때는 히스테리컬하게 그 히스트리아닉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있죠? 연극성 성격 장애. 내가 머리 아파 막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온갖 감정을 막 표현해내는 그런 성격 장애. 이게 너무나 강해서 여기에만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병으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겠죠. 여러분, 페어런트가 너무 강한 사람,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리티사이즈하는, 비판하는 페어런트가 너무 강한 사람, 어떤 병에 걸리기 쉬울까요? 우울증 걸리지 않겠어요? 우울증? 나는 왜 이것도 안 되냐? 나는 왜 저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상태에서 에너지의 유동이 적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혼합, 베타, 장애, 이완 경계 이것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면서 인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보는 것이 번의 입장입니다. 예. 첫째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의사교류 분석이 도대체 무엇을 분석하는가? 무엇을 분석해요? 자아도, 그 다음에 생활각본, 의사거래, 생활자세, 게임 이런 걸 분석하고 의사교류 분석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느냐? 이것들을 맨 처음에는 알고, 교육을 받고 또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는 주로 제가 학습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두 번째 시간에는 나머지 의사거래, 게임, 생활각본, 생활자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내담자들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상담의 어떤 기법과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